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좌관이 잘못된 확진자 동선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다가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인터넷 맘카페에 이 보좌관 어떻게 뭐라고 올린 건가요? 네, 우선 이 구로구에 14번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던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확진자 동선을 보통은 구청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역 맘카페에 한 1시간 전쯤, 지금 3시 44분쯤에 이 박영선 의원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확진자는 특정 아파트 주민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현재까지 이동선으로 파악된 곳을 보면 슈퍼마켓 한 곳, 카페, 그다음에 분식집 등도 방역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이 맘카페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실제 동선이냐? 그러면 이걸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구청은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이게 어떤 게 맞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뒤에 구청에서 확진자 동선이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이 상호들이 다 빠져 있고 외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 구청에서 공개를 했던 게 과연 사실인가 또 이렇게 구청에 항의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황급하게 이제 이 박영선 의원실입니다라는 글이 다시 수정이 한번 되는데요. 거기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청에 일단 발표를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동선이라는 언급이 또 없어갖고 주민들은 이게 과연 뭐 이렇게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것이냐 이런 또 논란이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확인도 안 된 이런 부정확한 정보 확진자 동선을 알린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박 장관 보좌관이 채널A와의 이제 저와의 통화에서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는 하고 있었지만 이 방역 작업이 예정된 곳에 그 확진자 동선으로 그 방역 작업이 그러니까 예정된 곳이었는데 이걸 확진자 동선으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통해서도 여기 질병관리본부의 의원실 차원에서 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냐 동선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질본에서도 그런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실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동선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 동선을 어디서 알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를 접한 사람, 처음 잘못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 이렇게 믿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가게, 카페라든지 지금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방역했어요? 그럼 물어보고. 그건 아닌데. 저희가 감추려고 한다는 이상한 그런 단어. 확인사 없이 글을 올리면 아무래도 그 피해는 상가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손님이 없었어요. 업체에 손해가 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박 기자가 직접 이 피해 가게들을 만난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알려지고 나서 그때 12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12일 당일과 그 다음에 13일에 이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이틀째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또 손님들이 하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곳이 진짜 확진자 동선이 맞느냐, 이곳에서 먹고 갔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식의 질의가 엄청 많았고요. 또 그 바로 옆에 슈퍼마켓과 카페에서도 저희가 취재하는 내내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곳이 그 맘카페에 올라온 그곳이 맞느냐, 방역은 다 마친 거냐 이런 식의 문의가 아직도 끊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논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로 다음날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다음날인 13일날 오후 4시쯤에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보좌관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 주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항의를
하시자 사비로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겠다. 네. 그런데 이 참석한 주민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이 사비를 들여서 보상하는 시점이 지금은 돈이 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고 선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오가면 안 돼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확진자의 거주지로 잘못 알려진 아파트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이 박영선 의원실의 보좌관 결국 이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드림으로써 입주민분들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사과의 의미로 지금부터 반지 소독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보라면서 소독은 왜 해주는 건가요? 저 아파트가 확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구청과 이 질병관리본부를 다시 한번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확실히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아닐 뿐더러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동에서 거론이 됐다 보니까 이제 사과 차원에서 방역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뭐 이게 주민분들한테는 또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그렇죠. 또 피해이기 때문에 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짓 동선, 가짜 동선 유포하는 거 엄단하겠다 이런 방침 아닙니까? 네, 어제 이 경찰청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런 식의 거짓 동선이 뭐 나오게 된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검거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경남 양산의 어떤 특정 온천을 방문했다. 이런 SNS 글이 또 떠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잡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런 동선을 간 적도 없었고요. 네. 사실 뭐 부산 온천교회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 네,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또 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이었죠.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뭐 특정 식당이나 호텔, 성형외과 등이 SNS나 맘카페를 통해서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 국민들의 혼란을 더 키워선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국외 상황은 바로 뒤에 전해드리고요. 박건영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